옥천 군수 예비 후보가 선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지사뿐 아니라 시장 군수 선거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와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선 음성군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한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출판 기념회에 지역 주민들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식사까지 제공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편의를 제공한 이들도 출마 예정자도 모두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옥천 문화원. 일부 주민들이 3355 어린이집 차량에 올라탑니다. 옥천 군수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 A씨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우리 마을에 계시는 그 출판에 한다고 그러는데 가실 사람 있느냐고. 자면 내가 태워다 드렸다. 아파트 주민이나 불편한 사람들 있어서 내가 모셔다 드렸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의 출판 기념회 참석자 가운데 10여 명은 행사장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참석자 명단만 작성했을 뿐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누가 식사비를 지불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했는지 의혹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예비 후보로 향하고 있지만 차량 운전자와 음식점주는 선의에서 나온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어요. 10원도 안 받아서 아는 지인들로 좀 준 건데. 저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저녁이나 먹어내라 이렇게 한 거거든. 출마 예정자 A씨도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떠한 연관도 없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며 자신을 시기하는 세력의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와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지역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지사뿐 아니라 시장 군수 선거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파문 여파 때문인데요. 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두고도 출마 예정자 간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일부 당원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직자 일부가 해임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충북을 전략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는 충북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맡게 됩니다. 시도당에서 안 하고 충북도당에서 안 하고 중앙당 공천 심사관리위원회에서 이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여파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여론조사 비율 등 경선 방식을 두고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가 아닌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일부 예비 후보는 당심을 무시하는 경선 방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 경선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권리당원들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면서 그들의 거의 유일한 권한인 후보 선출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도 유불리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선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다면서 기존의 방식대로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 당원 기반이 약한 후보군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에 특별한 유불리가 없다며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천 심사를 앞두고 불거진 돌발 변수에 대중 인지도와 외연 확장 등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성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30만 경제도시와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정 충북도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음성 군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음성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충북 8개 군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음성군에 읍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대소면에 읍 승격이 확정돼 3읍 6면 체제가 되는데요. 지역 내 인구 격차는 더 커져서 고른 성장이 큰 과제입니다. 박미영 기자 보도입니다. 인구 9만 5천여 명을 넘어 10만 명대 진입을 앞둔 음성군. 전체 인구의 22%, 약 4분의 1 가까이가 집중된 대소면에 읍 승격이 확정됐습니다. 인구 2만 명 이상 유지, 40% 이상 시가지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서입니다. 실제 대소면 인구는 2023년까지 15,000여 명대 전후에 머물다 성본 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지난해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음성군은 이달 말 대소읍 개청을 목표로 자치법규 재개정과 표지판 정비 등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에 대소읍 승격이라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미래로 다 함께 힘차게 나갑시다. 하지만 음성군 전체로 보면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읍면 간 인구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대소면이 2만여 명, 금왕읍과 음성읍, 그리고 혁신도시가 있는 맹동면은 각각 만여 명대 중후반에 달합니다. 그러나 소위면과 원남면은 겨우 2천여 명대에 그치는 등 읍면별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위 원남, 생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발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균형발전 전략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시 승격 논의나 진천과의 행정통합 등 규모화 못지않게 고른 성장을 통한 발전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음성군은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피해 학생과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난이나 놀이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는데 이 판단이 최근 뒤집혔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다른 학생을 계속 발로 걷어차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이번에는 두 학생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 모습을 조롱하며 SNS로 생중계까지 합니다. 너 화해하자 이라는 개입니다. 둘이 셋이서 3대1인가 3대2 우리가 싸우고 치거나 그런 거 하면 벽돌로 반년 넘게 이어진 집단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피해 학생은 4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모습 외에도 수차례 폭행이 있었고 금품까지 빼앗겼다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 무너졌어요. CCTV 보고 화나는 것보다 속상하고 그냥 모든 일상이 멈췄죠. 하지만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장난이나 놀이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만 학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처분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노란 리본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나머지 2명에 대한 학교폭력 아님 조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학폭위의 판단은 피해자의 학습된 무력감, 두려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순응한 듯한 모습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들의 혐의를 인정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가족들의 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학폭위 재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가정이 아니에요. 진짜 와이프도 치료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치료받고 있고 하다못해 가족 상담 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해 국정 이슈 대응과 신규 정책 발굴, 경제 동향 분석 등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연 한 차례씩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릴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 예정입니다. 반려식물 식집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이나 사무 공간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청주시가 식물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운영합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잎의 무늬가 크고 화려한 관엽식물 크로톤입니다. 며칠째 잎도 계속 떨어지고 벌레도 생기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태를 살펴본 전문가는 분갈이도 도와주고 새 화분에 비료도 넣어줍니다. 생육이 불량하거나 병해충 피해를 본 식물에 대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곳 반려식물 병원입니다. 그냥 집에 있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또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정화도 되고 보면서 이게 꽃이 피고 봄에 또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도 받고. 반려식물 병원은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식물 상태 진단부터 약물 처방과 치료까지 한 사람당 가꾸는 식물 2개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잘 모르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되게 간단한 거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올해는 이제 3개월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구의 34%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이른바 식집사. 식물을 단순히 관상용이 아닌 정서적 동반자로 여기는 시민들에게 반려식물 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을 낸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60대 B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근처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괴한 3명이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가족 중 1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53살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진천에서 모 새마을금고 대의원 2명을 만나 이사장 선거 때 잘 부탁한다면서 각각 50만 원이 된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9시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